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업 공개를 공식 선언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로 반사이익을 받을 종목은 무엇인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지난 주말 과연 월요일장의 투자자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신경 쓰고 기대할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단연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이름 올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또 실적 기대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박주근 CA스코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새 정말 뜨거웠어요. 빌 네, 게이츠가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서한을 직접 보내면서 이 회사를 직접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떤 회사인가요? 우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전에 또 IPO 시장에서 한번 흥행을 일으킨 기업이 있었죠. 같은 네. SK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 SK 케미칼의 그 한 부서였어요. 네. 부서였는데 2018년 7월달에 그 백신 전문 기업으로 독감 바이러스 예방의 백신 개발을 하면서 분사를 했습니다. 분사를 했는데 이 회사는 원래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같은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우선 그 빌 게이츠가 한번 언급하게 했지만 그 미국 그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의 AZD1222이라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를 CMO 위탁을 받으면서 받은 데다가 그건 이미 지난주에 이제 기사가 떴었어요. 그리고 나서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서신이 또 하나 공개됐고 네. 그리고 또 한 번 2억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오늘 이제 IPO 쪽에 공시 의뢰를 했다는 쪽 때문에 정시 아마 뜨거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이 백신 CMO 기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IPO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 2021년 IPO를 추진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로는 LA투자증권, 최대 주주가 SK케미칼이에요. 지분율 98.04%. 한 부서에서 이제 하나의 기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지분이 저렇게나 많은데 네. 그러면 SK케미칼도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멘텀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 상장 전까지 SK케미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SK그룹의 지배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그 SK그룹은 사실은 같은 SK그룹인 것 같지만 사실은 SK케미칼 계열과 현재 주 SK 계열과 전혀 분리되어 있는 즉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SK를 중심으로 한 SK그룹과 현재 사촌관이죠. 최창원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원래는 SK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의 대주주고 SK케미칼의 케미칼이 SK바이오언스의 98.04%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SK케미칼의 수혜를 바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SK디스커버리도 같이 수혜를 예상할 수 있어서 현재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이 시장에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딱 구분짓기 전에는 SK바이오팜 상장 기대를 앞두고 SK케미칼이나 SK디스커버리가 움직였고 그렇죠. 또 SK케미칼이 이번에 호재가 있을 때 갑자기 SK바이오팜이 움직이는 좀 이상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네. 지배 구조로만 봤을 때는 전혀 연관이 상관이 없는 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최태원 회장 계열의 주 SK그룹과 최창원 부회장 계열의 SK케미칼 계열은 별개 회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SK가 붙어 있으니까 한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종목도 다르고 개발하는 품목도 다르고 전혀 다른 회사로 봐야 됩니다. 네, SK바이오팜이 먼저 IPO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네. 1억 원을 넣어도 한 몇 주 떨어지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참 그 유통 물량이 적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IPO를 앞두고 그런 모습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조금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인가요? 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SK바이오팜과 같이 시장 유통 물량이 더 적거나 비슷할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희귀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거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SK라는 브랜드를 달았다는 것에 프리미엄 붙을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것이 아마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케미칼만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SK 그룹을 보자니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네. 반도체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던가 SK 바이오팜이 탄생할까요? 네. 실제적으로 SK 그룹이 이 바이오 쪽에 투자를 시작한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 최종윤 회장 때부터입니다. 199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그 당시 SK 그룹의 주력은 석유화학, 정유, 현재 SK 이노베이션을 중심한 석유화학과 맞아요. SK텔레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석유화학 중심의 그룹인데 고 최정희 회장께서 30년 정도를 보고 투자한 게 바로 바이오였는데 그게 바로 SK 바이오팜과 SK 케미칼의 바이오 쪽으로 현재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은 그럼 점점 이러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하나의 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더 큰 대표 기업으로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SK그룹은 그 크게 두 개,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석유화학과 그리고 SK텔레콤과 SK 하이닉스라는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쌍두마차로 가는 것 같지만 이 바이오를 잘 키우면 사실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SK그룹에서 한 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요. 지금 SK 바이오팜이라던가 뭐 케미칼의 경우에는 물론 뭐 뇌전증 치료제라던가 네. 이러한 뭐 호재도 있긴 하지만 아직 매출에서나 영업이익에서나는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향후를 보고 대표님 같다면 지금 SK 바이오 계열사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시겠어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시장의 상황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입장 시장의 상황이 중요한데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한데 그 소재가 별로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에 대한 효과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같이 그 신경계 전달 물질의 시장 자체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처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암이나 관절염 같이 이쪽의 분야가 아니고 그 신경계 무전달 물질의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약 8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이나 마켓쉐어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은 CMO긴 하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을 방침이 지킵니다. 향후에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창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되고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 개발을 하긴 했지만 CMO를 통해서 자체 개발 능력을 일부 갖추고 있다면 네. 그 성장 동력은 훨씬 무한하다 봐야 되는 거죠. 네. SK그룹의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실적이 중요하다. 나는 투자할 때 미래 성장성보다 지금의 현 실적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적 기대주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2분기 기대되는 탑3 종목을 꼽아보자면요. 이번 실적에서 이미 발표를 했지만 저는 아직 이번 주에 발표할 네이버 카카오 사실은 가장 관심이 갑니다. 네. 물론 바이오 기업도 일부 그 셀트리온 같이 실직 주목되긴 하지만 우선 그 코로나19의 은택 이코노미에서 직접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실제 실적에서 얼만큼 실적이 나올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3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그 견인을 계속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네이버 카카오가 중요하고 그 외에 실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그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에 얼마큼 타격을 입었는가도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3분기를 한 번 더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2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회사로는 네이버, 카카오를 단연 탑으로 꼽아주셨고 단순히 2분기 실적만 볼 게 아니라 2분기는 부진해도 3분기에 좋아질 컨센서스가 높아질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2분기 실적 시즌은 생각보다 잘 선방했어라고 좋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안 좋다니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할까요? 이게 약간 착시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그 많은 기관에서 실적을 코로나19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을 굉장히 하향 조정한 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이나 기사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선방했다라고 하는 게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그 기관들의
예상 대비 실적이 훨씬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냐는 절대적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주면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안 좋은데 어떻게 이제 부장됐냐 하면은 실제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좋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실질이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글로벌리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 20% 정도 시장이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기아차는 그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그 판매량이 더 줄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동일 업종에서 비슷한 기업들이 실제 2분기 실적이 어떤데 그 기업들은 거기에서 잘했나 못했나를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예상치보다 잘했네? 이게 사실 중요한 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는 게 낫지 상대적으로 그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보다 네. 그냥 눈에 띄게 딱 실적이 호전된 회사 쪽으로 기업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 그렇습니다. 보인다. 네. 그럼 네이버 카카오를 그 예로 드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배경에는 마침 이 코로나19로 언택트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더 이들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라는 그 관념이 가장 크게 작용을 네. 했거든요.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나서도 이들의 수혜는 지속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아마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현재 은택 이코노미 때문에 물론 엑셀레이션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래 있는 플랫폼에서 훨씬 더 엑셀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 네이버 쇼핑이나 카카오를 쓰지 않던 5, 60대조차 그 시장으로 이미 플랫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확대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것이 생활의 습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즉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런 플랫폼화를 완전한 플랫폼화 시킴으로 인해서 향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프라인의 쇼핑 시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결제 시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검색 플러스 쇼핑 플러스 결제 시장까지 같이 묶어가는 그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하게 시장 장악이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훨씬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가속화가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이 기조는 쭉 이어지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고 여기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매기가 붙어야 되는데 워낙 시장의 관심이 치료제, 백신, 네. 이런 뭐 신풍제약, 신의제약, 신신제약으로 쏠리면서 실적 종목들을 안 보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신풍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러한 치료제, 백신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쏠려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대표님은 그래도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이신지 아니야. 우리는 기본 원칙 실적으로 가자라는 주의신지요. 사실은 두 가지 난데요. 네. 전 이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는 지금 한계 효용 체감 효과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계 효용 차감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우리 지금 1차 팬데믹 일어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어제 지난주 2차 팬데믹까지 일어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미 근데 정시에는 이미 1차 팬데믹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정시가 올라온 상태에서 새로운 호재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교형 체감 효과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치료제나 아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SK 사이언스 같은 이런 것들을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2분기에서 그 진단 키트라든지 그 외의 바이오나 여러 주식들은 어쨌든 실적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봅니다. 네, 그것을 보고 3분기에 어떻게 내가 판단할 것인가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야 될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